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네. 제가 네. 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무섭네요. 네. 벌써부터 또 긴장이 되구나. 사실 이제 저번 영상에서 네. 이제 규제 지역 해제에 관한 영상이 나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배짱이님도 그렇고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네. 그렇고 의문이 들어야 돼요. 의문. 네. 의문점. 네. 의문점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생긴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문 같은 게 든 게 있나요? 저번 영상이 참 길었다? 네.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잠깐이나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영상이 뭔지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죠. 다시 한번 보시고 한번 이 영상을 멈춰놓고 저번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서 나는 무슨 의문이 들어야 되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이런 거가 해결이 안 되면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뭘까요? 자, 네. 이제 놓치고 온 제가 게 답을 뭘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번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쵸? 네. 규제 완화를 하는 목적이 뭐였죠? 시장 안정화. 네, 여기서 시장 안정화라는 게 음. 어떤 의미의 시장 안정화예요? 가파르게 올랐던 네. 이 부동산 시장을 네, 안정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장을 어느 정도 상승을 멈추게 하는 요인으로서의 규제 완화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맞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에 반해서 시장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이제 규제 완화를 택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규제 지역 해제는 규제 완화일까요? 규제 강화일까요? 규제 지역 해제는 네, 그동안 규제를 했던 걸 풀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완화죠. 그러면 자, 규제 지역 완화의 대상이 네. 어떤 도시여야 될까요? 뭔가 막 상승이 일어나고 네. 이런 지역이겠죠? 네, 그렇게 된다라면 네. 자, 근데 자, 점점 무섭죠? 우리가 지금 규제 지역 완화가 바로 조정 대상 지역 해제거든요. 네. 그럼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지역들은 지금 어디 있고 그런 지역의 지금 시장 상태는 어떤 상황일까요? 저희가 저번에 찍었던 네, 영상을 네. 골랐던 지역 중에 두 개가 네, 대구와 세종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대구와 세종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죠. 네, 네. 대구와 누가 뭐 그냥 뭐 뻔히 아는 거죠. 지금 침체 하락장입니다. 네. 자,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규제 지역 완화의 대상 지역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질문했던 내용의 전제가 맞다라면 그러면은 지금 서울이나 뭐 강원이나 강원도는 또 규제 지역이 아니죠. 이런 데여야 되는 거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 완화가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해제가 돼야 네. 된다는 그런데 거죠. 뭐냐면 지금 해제 그 요구 예상 지역은 뭐냐면 대구 세종이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우위예요. 대구 세종은 지금 침체에 있다는 거예요. 규제 지역 완화를 통해서 바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더 큰 폭락입니까? 네. 폭락이 아니죠. 여기에서 바라는 거는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걸 얘기하는 거. 그러면 지금 뭔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규제 지역 완화, 규제 지역을 해제해 줌으로 인해서 바라는 거는 상승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몰랐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네. 이게 규제를 완화를 시켜야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 네. 이렇게 줄곧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우리가 말했던 대구나 세종은 이미 침체되어 침체되고 있는 있잖아요. 거죠. 네. 그럼 굳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가 상승되길 바란다라면 네. 규제를 풀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규제 지역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구해요. 강하게 합니다. 네네. 제발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집주인들이. 네. 규제 완화를 풀려야 집이 상승이 된다. 이런 마인드라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거는 뭐냐면 규제 완화는 곧 상승이. 상승인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 완화를 어느 정도 해줬을 때 이제 상승 효과가 좀 적어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역설이네요. 정말 뭔가 되게 역설이 아니고 아유. 사실은
진단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이론과 상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하면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 네.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규제지역 해제 이걸 바라는 대상이 대구, 세종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소장님이 짚어주시지 않았더라면 네. 정말 1도 의문점이 들지 않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네. 해제를 해준다면 바로 그냥 당연히 대구 세종이지 다른 네. 곳을 생각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있는 그런 기준의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시장이 먼저 상승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지만 시장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규제를 이기고 시장은 상승하는 거고 이제 시장의 힘이 어느 정도 약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규제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가만히 냅두잖아요. 가만히 냅두면 하락해. 그래서 이 하락을 조정하기 위해서 좀 하락의 강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시장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하락의 강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때부터 해야 될 일은 규제를 하나 둘씩 푸는 건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규제를 한꺼번에 확 풀어버리면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오늘은 뭔가 깊은 네. 깨달음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한 이론, 특히 이제 정책 부분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정책을 써도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은 시장을 먼저 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책에 잡고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어긋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기대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모든 거를 바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틀리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모르죠, 저는.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처음 질문부터 1도 의문점이 없었거든요. 네, 당당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제가 규제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규제를 강하게 넣으면 돼요. 네. 모든 시장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규제를 강하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왜 안 되냐? 그 시장을 이길 만큼 규제를 강하게 넣을 수 없어요. 정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제 책의 첫 번째 책에 보면 정부의 한계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13 대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이제 여러분들은 9.13 대책이 뭔지도 아마 생각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죠. 네, 네. 이제 한 2, 3년만 지나잖아요. 여러분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똑같이 흘러가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 나오면 그냥 그렇구나. 그 연관성에 있어서 논리의 전개가 완전히 어긋난다. 그러면은 야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돼?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시켜 놔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현재만 자꾸 보니까 현재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논리가 과거의 상황에서 연관성 있게 그대로 일관성 있게 논리 전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걷어차니까 그게 지금 헛공부라는 거예요. 소장님 계속 여러분이라고 하시는데 저 귀에는 배짱이라고 들려서 괜히 제 옆다리가 참 불편합니다. 배짱이 너는 막 이렇게 들려서 네. 네. 아니라고 말씀 안 하시네요. 네, 공부 좀 아무튼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네. 논리 전개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끊어지면 여기서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9.13으로 돌아가서요? 9.13 대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이때에
무주택자를 집을 못 사게 했으면 어땠을까? 살 사람을 아예 차단해버린 거예요. 매수를 완전히 차단해버릴 수 있거든요. 정책으로, 이론적으로 매수자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면 시장은 무조건 하락합니다. 더 폭등은 없었겠다. 예. 그렇게 폭등이 아니고 하락해요. 무조건 어, 하락합니다. 네네네. 매수자를 완전히 차단해버려요. 아예 묶어버리는 거죠, 네. 전면적으로. 이게 이제 이론적인 정책인 거예요. 현실적인 정책은 어떠냐? 무주택자를 살 수 있게 아니면 도와줬어요. 잘 살 수 있게. 네네. 그럼 왜 그랬냐? 정부가 상승을 원해서 아니에요.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걸 막았으면 폭동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무주택자도 집을 못 사게 만들다니 이런 이게 정부냐? 예, 이런 무지막지한 정부가 어디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정부를 공격할 만한 요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시장을 잡고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군대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전술에서 이기고 전략에서 진다라고 해요. 전술과 전략에서 큰 개념은 뭐냐면 전략입니다. 전략은 큰 그림이고 이 큰 목표를 향해서 이제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이겨버린 거예요. 이겼는데 전쟁에선 지는. 그러니까 집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사지 못하게 막아서 다 막았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그 정부가 지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왜 지냐? 네, 정부가 시장을 하락으로 만들었지만 욕은 더 얻어먹는 거죠. 이때 욕을 어디서 먹는지 아세요? 집 가진 사람도 욕하겠죠. 무주택자도 욕을 합니다. 쌍방에서 먹는 거네요. 네, 그럼 양방에서. 그러면 다음 선거 때 어떻게 되죠? 네. 못 봤죠. 20에서 30%의 지지율로 폭망하는 거예요. 정부는 항상 목표가 뭐냐면 정권 유지 및 정권 재창출에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잘못된 이론 하나가 뭐냐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집값을 올렸다라는 논리예요.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자, 정부가 세금을 왜 거두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포퓰리즘이죠. 많이 풀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로 이제 많이 돈을 풀었잖아요. 지원금으로 네, 많이 풀었. 그럼 왜 이 사람들한테 이걸 풀을까? 여기까지 또 생각을 해봐야죠. 왜 손실보장금을 왜 해줘? 다음에 서민들의 표를 받기 위한 그런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표를 얻기 위한 행위인 거예요. 근데 자, 세금을 거두려고 노력해서 집값을 올렸더니 표를 도둑 맞았어요. 아니, 표를 다 잃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포퓰리즘으로 했던 목적과 배치되잖아요.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이 1차적인 거에서 머물러거든요. 화면 보고 얘기해 주세요. 네. 여기서 머물러 버린단 난 말이에요. 얘기하지 그럼 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왜 이걸 또 연결해서 이걸 하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논리 전개가 어긋나게 되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집값을 올렸냐 이 명제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집값이 올라가는 걸 잡으려다 보니까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실패해서 시장은 더 상승했고 그리고 그 집값 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도 잃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뭔가 딱딱딱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뭔가 감정이 섞이고 누구의 탓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다 연결되는 그렇죠. 것 예, 같아요. 누구 탓을 본인 잘못은 없고 네. 자꾸 이제 정부 탓으로 여러분들은 네. 항상 모든 잘못은 정부가 했다로 이제 귀결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근데 이게 감정 해소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아요. 예, 정부는 어차피 욕을 얻어먹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장 분석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 분석하고 연결시킬 때는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역으로도 생각을 해봐야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집값을 올렸다라는 이 명제를 여러분들이 성립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역으로도 성립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올렸지만 집값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더 규제를 하기 위해서 늘린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꾸 논리 전개를 해봐야 그 다음 연결이 되느냐. 제가 논리 전개를 하는 부분에서는 끊겨지는 게 없어요. 맞아. 이게 끊겨지게 되면 왜 끊겨지는 거지? 내가 뭘 잘못 생각했나 해서 다시 돌아와서 해봐야 되는데 끊겨지면 그런 거지. 약간 그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거기서 이제 네. 끊겨지면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 그치. 아니면 그치. 예. 내가 조금 잘못 생각, 내가 여기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야. 네네. 아니면 여기서 음모론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멈춰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거. 이전 영상이 정말 저는 되게 스무스하게 찍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소장님이 찝어주시지 않았다면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돼. 이게 딱 네. 맞는 정답인 그러니까 것처럼. 규제 완화는 시장 안정화다. 음. 이렇게 이제 등식을 성립해놓고 침체되는 지역은 규제를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럼 이거는 연결고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없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는 도로함이 타불이다. 네. 네. 오늘은 뭔가 진행자였지만 나를 질타하는 듯한 느낌이 듬뿍 받는. 전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본인 스스로, 본인 괜히 스스로 찔려서 그런 그렇다면, 건가요? 네. 그렇다면 저는 어쩔 수 없고, 저는 질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네, 저처럼 그렇구나라고 딱 깨달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